금요일 첫 순서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보호를 위해 매연이 전혀 없는 전기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운행비가 싸다는 전기차의 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기에 충전시설 확충까지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기차를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전기차 활성화, 그 현실과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섬인 제주도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100% 보급해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반 차와 달리 전기차는 엔진 없이 전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값싼 전기료로 충전만 하면 얼마든지 달릴 수 있다는 점인데 전기차의 충전 방식은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으로 나누어집니다. 급속 충전은 말 그대로 30분 내외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배터리 전체 용량의 80%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인데요. 반면에 완속 충전은 배터리 전체 용량 100%를 충전시킬 수 있지만 5시간 내외에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지 제가 직접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우선 소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엔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료를 연소시킬 필요가 없고 자연히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실내 소음은 3분의 1 수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좋을 뿐더러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순간 가속력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리터당 2,000원까지 올라갔던 휘발유 값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전기차 구매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고유가 시대 때는 그 엔진 차량에 비해서 그 전기차가 운행 비용이 상당히 심지어 10분의 1 수준까지 운영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휘발유 가격이 인하가 되고, 즉 저유가가 되니까 이 저유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운행 비용 절감이란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인 셈이죠. 또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100km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00km 정도로 짧아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전기차 운행이 더욱 불편합니다. 히터를 사용하는 만큼 배터리 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충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현재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속 충전소는 40곳으로 주유소 수의 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모든 차종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제조사에 따라 충전 방식이 3가지로 나뉘는데 모든 차량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단 8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충전을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데는 약 70%가 아파트에 사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모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의 전기차 민간 보급 공모에는 960명이 몰려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565대 가운데 400여 대만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반대로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포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서울시의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딘 점도 전기차가 외면받는 현실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지난해까지 시내 주요 건물에 총 10,000개 모바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주차장에 콘센트를 이용해 손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00여 곳에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충전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콘센트에다 태그 붙여놓고 활용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거의 100이면 100 안 해주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2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대 400만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도 전기차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전문가는 전기차 보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구매 혜택뿐만 아니라 운행상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전용 번호판을 붙여서 또 버스 중앙차로 같은 경우에 아직도 성역이라 해서 다른 차종은 전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 빼고 전기차를 비보 진입하게 해준다든지. 특히 이제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도 주차 위치를 예를 들어서 입구에 가까이 있는 데다가 전기차 전용 그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전기차를 8,000대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지난 8년간 보급한 전체 대수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잠정적으로 서울시에 배정된 대수는 1,000대 규모. 당초 서울시에는 전기차 보급 실적이 약해 20대만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크게 올리겠다고 밝혀 1,000대로 확대된 겁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실적을 신경을 쓰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하고 이제 보조금을 5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000대를 배정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환경부의 보조금은 1,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깎이고 충전기 설치 지원금도 400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서울 시민의 전기차 구매 혜택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는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전기차 충전소까지 유료로 전환될 예정인 상황. 전 세계에서 전기차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육성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전기차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지만 우리의 전기차 보급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네, 전기차 보급의 현 주소 집중 리포트로 짚어봤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규 기자, 쌍둥이 형제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네. 특별한 기교를 좀 사용해봤습니다. 예. 네, 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전 인프라 시설 확충인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가 이제 충전 시설을 좀 잘 갖추고 있고 네네. 전기차 보급 대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네네. 서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는 전기차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특히 오는 2030년까지 100% 이 제주도에 있는 차들을 전기차로 그렇게 전환시키겠다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서울시와 제주도 뭐가 그렇게 환경이 다르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주도는 주로 단독주택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용 이런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파트에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렵고 그래서 좀 보급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장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개인용 충전기 말고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급속 충전기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제주도에는 4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개인용 충전기를 얼마만큼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느냐가 전기차 보급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활성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나라에서 이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된 나라들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지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 세계에는 66만여 대의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곳은 미국입니다. 네. 39%를 차지했고요. 일본이 16%, 중국이 12%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만으로 따져본다면 노르웨이라는 그 나라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노르웨이에서는 지난해 1분기 동안 판매했던 자동차 중에 전기차의 비중이 3분의 1씩이나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1000대당 한 대꼴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전기차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노르웨이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들은 전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한해서는.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는 그럼 전기차만 따로 전용 번호판을 달아서 좀 더 활성화시켜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번호판 자체만으로도 전기차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다면 좀 더 지원책을 예를 들자면 뭐 통행료를 받는데 전기차는 안 받는다 그러면은 딱 번호판만 봐도 예. 무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별이 좀 더 쉬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기차의 그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 요금 할인이나 또 혼잡 통행료 면제 예. 이런 혜택들까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이제 전문가 한 분이 우리나라도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시켜주는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아마 전기차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조심스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다니는 차로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 충전료가 근데 또 현재는 무료인데 또 아까 리포트에서 보니까 올해 3월부터 유료로 네네.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완속 충전기는 보통 개인용, 가정용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고 네. 정부에서 설치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급속 충전기는 이제 운행 중에 급하게 빨리 충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내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이런 개인용의 그런 충전기들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충전기들은 전기료를 지금까지는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기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들에 설치된 충전기는 무료로 운영이 됐는데요. 예. 이제 3월부터는 여기에다 이제 요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환경부가 지난해 10월에 공청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안은 1kWh당 297원, 2안은 313원, 3안은 431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1안과 2안 사이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79원과 313원 사이 그 정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요금이 책정이 된다면 현재는 무료지만 앞으로는 물론 차량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충전료가 얼마가 나올지는 차량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6,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유료로 전환하는 건 좀 시기상조가 예.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활성화가 이미 돼 있다고 하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주차 요금이나 통행료 같은 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가 아직은 좀 불편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필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규 기자와 함께 집중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